지금 올리고 있는 심초흑순 작전차는 선재희 보살님과 자의향 보살님이 공양하고 차를 우렸습니다. 제자 성크 건강 유락 성가대 학원 제자들 망마대 삶과 사상을 집대성한 묘원평전을 부처님 전에 공정하고자 합니다. 저는 노원평정간행위원회 간사 도연입니다. 문서가 기획된 2020년부터 2022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간행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평정간행위원회는 근현대 한국불교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관통하며 선교율 사막을 hin통하신 묘원명사의 구도요정을 묘원평전으로 간행하기 위해 2022년 2월 24일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간행위원회는 해안평전, 길찾아 길떠나다 등을 통해 고승들의 생애를 깊이 있게 담아온 박원자 작가님을 집필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척박했던 비구니계의 위상을 정립한 묘원명사의 생애를 평전으로 발행하는 것이 후학들에게 올바른 수행의 진학을 제시하는 일임을 확인하고 집필 방향의 뜻을 모았습니다. 이어 2022년 3월에는 법무법인 정률 김봉석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간행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규약을 정비하였으며 3월 23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인 집필 불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023년 2월 20일 박원자 작가님은 묘원명사께서 생전에 학인 스님들과 제가 불자들을 대상으로 설하신 경정 강의 음성자료, 동국대학교 김강식 교수님이 묘원명사 스님과 인연 깊으신 분들을 인터뷰한 대담집, 그리고 묘원명사의 사상이 담긴 향성, 회색 고무신, 한계를 넘어서 등의 저서를 심도 있게 고찰한 결과 묘원명사의 행화를 선교율, 대중교화라는 4가지 축으로 조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2년간 작가님은 묘원명사의 발자취를 따라 묘원명사가 돌멩이 하나까지 다 기억한다고 하셨던 출가사찰인 윤피라, 은어광백과 자운율사 스님으로부터 경정과 율장을 배우셨던 통도사 보타, 성철 큰 스님의 지도 아래 공주비약을 철저히 준수하며 선교율 등지의 사상을 정립한 봉암사 결사의 현장, 그리고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인홍 스님과 함께 성주사 결사를 단행하여 정진을 멈추지 않았던 창원 성주사 등을 직접 방문하여 묘원명사에 치열했던 수행 정신을 문장에 담았습니다. 또한 봉영사에서 매년 개최되는 식샤마나 수계살림, 사찰음식 대학연, 승가대학 및 금강유락 승가대학원의 행사 등에 참여하여 묘원명사의 사상이 오늘날 봉영사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취재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2일 묘원명사께서 1967년부터 1970년대까지 운문사 첫 비구니 강주를 맡으셨던 시절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도해스님, 동각스님, 성학스님, 상인스님, 해강스님 등을 초청하여 당시의 교육 방식을 고증하는 자가매를 개최하고 묘원명사의 교육법이 한국 불교 전통의 맥을 잇고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묘원명사께서는 당신이 스승들에게 배웠던 방식 그대로 초심자인 침문반들에게는 반복을 통해 원전을 모두 외우게 함으로써 한문 원문의 구조를 몸으로 익히고 물리가 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반부터는 경전을 외우는 단계를 넘어 어록과 경전을 스스로 해석하고 견해를 붙여 논리적으로 문답하는 농강 방식을 도입하셨습니다. 여기서 농강은 학인이 불법에 대해 스스로 사유하고
깨닫고 깨치게 만드는 탁월한 교수법으로 대강백 석전영호 스님을 거쳐 은어 스님, 경봉 스님으로 전승되어 온 한국 승가 전통의 교육 방식이 해방 후 첫 비구니 강사인 묘원명사를 통해 한국 불교의 비구니 전통 강원에 안착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또한 집필 기간 중 세주묘원박물관에서는 평전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2023년 대를 이은 구도의 길, 2024년 계승과 전수, 2025년에는 쪽지에 남은 유훈 등의 전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시는 평전의 서사를 더 풍성하게 하였으며 묘원명사의 선교율 사상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유물과 삶 속에 녹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공정하는 묘원평전에는 일제강점기, 광복, 한국전쟁, 그리고 불교 정화와 봉황사 결사라는 격동의 시대에 해방 후 첫 비구니 강사로 정강을 받으시고 한국 불교 역사상 최초의 비구니 유런인 금강유락승가대학원을 설립하시어 후황 양성에 헌신하셨던 선사이자 율사이자 강사인 묘원명사의 80년 성상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올리는 이 책은 묘원명사의 선교율 원흉의 사상을 본받기 위해 멈춤 없이 정진해 나아가겠다는 우리 제자들의 다짐이자 서원입니다. 본서가 간행되기까지 원력을 다해주신 간행위원회 스님들과 집필을 맡아주신 박원자 작가님,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여러 인연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묘원평전 간행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문이 아니라서요. 지사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여담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도 완전히 세조교원 명사 스님과 무관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80년대 정확한 횟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연사 스님하고 아마 강덕근 스님하고 같이 한번 뵙고 인사를 드린 적이 있고요. 아마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통도사가 근대 강원 첫 회 저희 연사 스님하고 원흥근 스님하고 또 지관근 스님하고 또 홍법 근 스님이라고 통도사에 지금 구령서 정우스님 연사 스님이시죠. 그분들이 그때 아마 통도사 문화근 스님한테 이제 첫 강을 받으면서 졸업을 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한테 듣고 제가 나중에 검증을 했습니다. 그때 세주명 명사 스님께서도 같이 강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인연 공덕이 여기까지 아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홍영사 대중 스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거룩한 추모 다례와 평전 공정식 함께 하신 사부대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주묘원 큰 스님의 추모 다례를 봉행하며 스님께서 일생을 다해 밝혀오신 수행과 자비의 길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시절은 언덕이고 바람은 차오나 스님의 수행 향기와 법의 연기는 여전히 이 도량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스님을 그리워하는 사부대중의 마음 또한 시간을 넘어 하나로 모여 오늘 이 법석을 더욱 장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명스님께서는 한평생 청년개혁을 근본으로 삼아 한생이다 한 걸음도 흐트러짐 없는 정진으로 수행자의 본분을 온몸으로 실천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말로 앞서기보다 행으로 보이셨고 들의 내용을 삼가고 묵묵히 법을 밝히시며 비구니 승가의 위를 바로 세우고 한국 불교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이셨습니다. 스님의 행각은 화려하지는 않으나 그 한 걸음 한 걸음으로 법문이었고 그 침묵마저도 수행자의 자세를 일깨우는 무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님을 추모하는 이유는
그 삶이 이미 한편의 경전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수학들에 대한 이 가르침은 이미 지나간 한 시대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의 성가가 다시 붙들어야 할 근본이며 앞으로의 불교가 지켜야 할 기준임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달과 더불어 공연되는 묘스님 평전 공명식은 그 뜻이 더욱 각별합니다. 이 평전은 단지 한 분의 생일을 기록한 책이 아니고 수행된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후대에 전하는 살아있는 법문이며 한국 불교 수행정신의 한 전범을 정갈하게 보관하는 귀한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공덕을 고정시키는 일이 아니라 원력을 이어가게 하는 일입니다. 이 평전이 널리 읽히고 오래전에죠. 묘스님의 수행정신과 청정한 원력이 우학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어 승가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든든한 뿌리가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오늘 한국 불교는 출가자 감소와 급변하는 실행 환경이라는 엄중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묘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셨던 말씀을 다시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근본을 잃지 말라. 수행의 중심을 흔들지 말라. 스님의 이 가르침은 특정 시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언제나 승가가 되어야 할 훈련의 연체라 할 것입니다. 총원 역시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받들어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이루고 수행 전통의 회복과 계율의 존엄을 지키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정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드립니다. 오늘 추모 탈례와 평전 공정식이 단지 스님을 기리는 의식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모두가 수행된 본분을 되돌아보며 한국 불교가 나아가기를 새롭게 모색하는 전환의 법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묘스님께서 세우신 크신 원력과 무량한 자비의 공덕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부대중과 나아가 한국 불교 전체 투 태양되기를 삼가 발언합니다. 그리고 이 뜻깊은 법석을 정성과 원력으로 마련해 주신 공명사 주지 진상 스님과 더불어 대중 스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스님의 가르침이 오늘 한국 불교를 밝힌 등불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정진해 나갈 것을 서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 불교 비구니의 역사를 새로 쓴 한 수행자가 있습니다. 청담 스님의 딸이자 성철 스님의 첫 비구니 제자, 한국 불교 최초의 비구니 유을사, 세주당 묘엄 큰 스님입니다. 묘엄 큰 스님은 14살의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쟁이라는 격동의 시대를 수행으로 건너왔습니다. 성철 스님에게 선을, 자운 스님에게 유를, 오너 스님에게 경을 전해받은 일은 20세기 한국 불교사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묘엄 큰 스님은 비구니로서는 최초로 봉암사 결사에 동참하며 선과 계율, 대중공동체의 정신을 온몸으로 체득했습니다. 이 경험은 훗날 비구니 승단을 이끄는 사상적 토대가 되었고 비구니의 위상과 권리를 확장하는 역사적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묘엄 큰 스님은 수행에만 머물지 않고 교육으로 나아갔습니다. 동학사와 운문사를 거쳐 복령사승가대학에서 강맥을 세우고 금강유론을 창건하여 비구니 율맥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뭐 흠마음, 새마음 따로 없지만은 내가 만날 두고 쓰는 문자가 있지. 연대나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다 묵은 해는 가고 새해가 왔다 하지만 묵은 해가 온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니고 새해가 온 것도 아니야. 그래서 불가에서는 일일시호일이라고 하지. 날마다 좋은 날이야. 그렇게 먹고 살면은 그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해가지고 뭐 편안하게 밥이 생긴 밥 먹고 떡이 생기면 떡 먹고 그렇게 해서 노라리가락으로 노는 게 나날이 좋은 날이 날 자체가 좋은 날이 아니고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지옥도 되고 천당도 되고 그래 사는 것이.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라 하잖아 부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데 내가 절지놓고 자랑하는 것도 많아. 시주들이 지가 쓰지도 않는 돈을 모아놨다가 신님 내가 뭐 등불 하나 하시오 부처님 하시오 뭐 복장을 하시오 탁자를 하시오 하면서 권하면은 두 말도 안 하고 해. 내가 요번에 불사를 할만하다 싶더라. 한마디 해가지고 거절 당해본 일은 없고 뭐 이건 내 집 짓는 게 아니니까 두고 몇백 년이나 불에 안 타면은 천년 만년이라도 가서 모든 중생들의 명복을 빌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게 하는 그런 전당을 지었거든 우리가. 그래야지 뭐 이게 어디 내 거가 아무리 내 재산을 다 털어엮고 지었다 하더라도 내 끼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 이 몸뚱이까지도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세를 내서 잠깐 7, 80년 사다가 내버리고 가잖아. 오직 가는 것은 유유 없으시니라 그런 거 우리 친문책에 배웠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고 오직 업신이 있어서 그 업만이 가는 거야. 선업을 지은 사람은 선업 따라갈 거고 악업을 지은 사람은 악업을 따라갈 거고 그러니까 이제 금생에 잘 습관을 익혀야 돼. 비록 스님은 정멸에 드셨지만 그 청정한 수행과 율맥, 교육의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주당 묘엄 큰 스님. 그 이름은 오늘의 한국 비구니 승단을 가능하게 한 살아있는 법계의 역사입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씨와 바쁜 일정 가운데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조계종 전 포교원장을 역임하신 해총 스님, 종단의 중책을 맡고 계시는 여러 소임자 스님, 그리고 전국 비구니의 회장 스님 및 각처에서 오신 모든 비구니 스님들과 수원 지역구 김영진, 염태영 국회의원 및 모든 제가불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은사 스님의 평전 출간을 위한 관행위원회가 출발한 지 어느새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스님의 관한 책으로 향성, 회색 고무신, 한계를 넘어서와 박사 논문, 세주묘 연구가 있어 많은 이들에게 수행 생활의 이정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평전간행위원회를 꾸리고 좋은 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수 80에 입적하신 스님의 일생은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6.25 전쟁, 봉암사 결사와 불교 정화를 거쳐 시대의 혼돈과 난세를 몸소 겪으면서 출가와 수행의 터전을 닦고 비구니 강맥과 율사로서 복령사 강원과 금강유런을 설립하고 대중교화에도 앞장서신 한국불교 비구니 역사의 거목이셨습니다. 평전은
한 인물의 생애를 역사적으로 서술하면서 그의 업적과 사상을 당대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의 삶에 비추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게 만들 목적일 것입니다. 저희는 은사 스님과 한방에서 기도도 하고 바르공양도 함께하며 자비하신 가르침과 경책을 받아온 세대들이지만 스님의 입적 이후에 출가한 사람들은 직접 뵙고 가르침을 받지 못한 아쉬움이 클 것입니다. 그러한 아쉬움을 큰 스님의 순결과 치열한 일생이 담겨있는 평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971년 가을 19의 나이로 스님을 처음 뵀을 때 칠판에 진상이라는 본명을 써놓고 계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가까이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20살의 제 가슴 깊숙이 각인되어 지금까지도 지침이 되고 있는 가르침은 학도 비구는 제천이 의식이라, 즉 도 닦는 비구는 오로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의식은 하늘이 알아서 해결해 주니 열심히 도를 닦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이 어느덧 세월이 흘러 주지소임을 맡고 보니 스님께서는 그 수많은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오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더 잘 모시지 못한 죄송한 마음에 때늦은 후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은사스님 입적 14주기를 당하여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총체적으로 다룬 평전을 공정하게 되니 상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한 것이지만 불보살님께서 두루 살펴주신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됩니다. 객관적으로 스님의 일생을 다루면서도 불심이 깊은 작가를 선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추천받은 분이 큰 스님들의 평전 집필 경험이 많은 박원자 작가님이었습니다. 함께 작업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사 스님과의 인연과 소중한 추억을 공유해 주신 여러 스님들과 제가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꼼꼼한 교정으로 책의 정밀성을 높여주신 간행위원회 스님들과 조계종 출판사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날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끝으로 청정하고 아름다운 성가를 남겨주신 부처님과 스승님들께 애경 올리면서 모든 분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월해도 스님 문도의 현인 스님, 단일계당 이화상이신 지형 스님, 비구니 달마아살이신 개호 스님, 전국 비구니회 회장이신 황용자야 대표 헌나 스님께서 공정을 하시겠습니다. 공정해 주실 스님들께서 지금 불단 앞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공전을 큰 스님께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사님께 귀하고 옆에 조사스님들과 가람을 수호하시는 호법선신께 지극한 마음으로 고하옵니다. 오늘 저희들은 광교산 공명사 도량에서 스승이신 세조 경명사의
몇 해 전부터 정성으로 준비하려온 묘평전을 간행하여 3보 전에 공정하옵니다. 이곳 봉영사는 묘명사께서 평생을 두고 수행과 원력으로 머무르시며 계명을 근본으로 삼고 자비로 중생을 섭섭하시던 법향이 가득한 도량이옵니다. 스님께서는 선교율이 융합된 사상으로 불법을 일깨우시며 고결한 수행자로 가르침과 실천의 정맥을 면면히 이어오셨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스승님의 그 청정한 수행과 향기로운 행적이 세월의 흐름 속에 잊히고 흩어질까봐 염려해서 고학들이 스님의 궤적을 의지해서 잘 따를 수 있도록 묘명사의 평전을 엮어 3보전에 정중히 공헌하옵니다. 지혜와 덕성이 부족한 저희들이 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수행정신을 새기고자 정성을 다하였사오나 스님의 사상 핵심을 충분히 드러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라오건대 이 평전이 인연 닿는 이마다 수행자들의 정정한 지침이 되어서 출가자는 반드시 부처님의 해명을 입고 제가 불자는 마음 찾아 애쓰는 참 불자로 거듭나 해탈의 수승한 인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공정의 공덕을 묘 큰 스님의 법계 인연들과 이 도량을 찾아 수행하는 모든 대중 그리고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옵니다. 이에 삼가 보아오니 삼보의 유실력과 가피로서 이 뜻이 원만히 성취되도록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원사 서가모니불 불기 1969년 12월 26일 오늘 세주 묘원 대명사 스님의 추모 14주년 그리고 평전 비구니 스님으로서는 첫 번째 만든 평전을 축하드립니다. 저를 오늘 부른 것은 묘 큰 스님, 명성 큰 스님 모시고 50년대 초에 통도사에서 같이 수학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 오빠는 어른 스님, 지금 총무자씨 말씀한 것 같이 지간 큰 스님, 그리고 홍보 큰 스님, 그리고 비구니 스님으로는 묘원 큰 스님, 그리고 명성 큰 스님, 또 이놈 큰 스님 상자하시는데 돌아가셨어요. 요 6분을 종단의 큰 스님들이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아는 스님들이 후배를 나서야 되겠다. 왜냐하면 36년의 불교가 필패해 있으니까 교육을 통해서 불교를 중시켜야 되겠다 해서 앞장선 분이 청담 큰 스님, 그리고 자원 큰 스님, 그리고 한국 큰 스님, 그리고 청담 큰 스님, 그리고 문어 큰 스님, 그리고 영암 큰 스님, 요 7분이 주주위에서 스님들을 기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철 큰 스님은
선을 이주해서 중단을 바로잡아야 되겠고, 자원 큰 스님은 유를 중심으로 해서 중단을 바로잡아야 되겠고, 문어 스님을 모셔서 감을 중심으로 해서 선격을 말하지만 저는 율조선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율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부처님의 핵심 성이 있어야 된다서 이 자리를 통해서 율과 교와 선을 하는 것을 조계종의 모토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73년간 스님생활을 하면서 자원 큰 스님을 몸시범을 41년간 했어요. 43살 자원 큰 스님인데 11살 중도사님과 입사를 해서 53년도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모셨어요. 그래서 자원 큰 스님하고 제가 이 자리 공장사 할 때도 왔고 수시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묘스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친한 도반 저기 성남사 법희스님, 또 묘전신 상자 도성스님, 또 불필스님 등 7명이 모여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하면서 고행한 적이 있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바로 내가 우리 원장인데 여기 모셔서 단둘이 고행을 하면서 중간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후배 찔다가 돌아갔어요. 아마 그런 게 안 되고 이 평장이 모시는데 저를 불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한국 불교에 획기적인 일을 하셨어. 세계적으로 없는 비구니 스님한테 전개를 해서 그 전개를 받은 스님들이 기부 스님 아닌 비구니 스님한테 직접 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2600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걸 요루 세교 묘스님께서 받아서 근강유론을 해서 전국 스님한테 유를 가르치고 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상 없는 거예요. 알다시피 부처님이 비구니 스님 안 만들라 할 때 아랍 인자가 사정을 해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비구니 스님이 없다면 불교가 없을 일도 몰라요. 지금 세상에. 그래서 그 역할을 묘전스님에서 묘스님께서 해줬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오늘도 평전에 박원자 신신년 논의했고, 또 조계동출판사 남모양 사랑도 해주셨고, 또 문화를 재단을 맡고 계시는 김동근 이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 전국에 계시는 스님들, 시우시대들, 기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공정식 명평전 스님의 공정식 축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주명 스님의 14번째 기일을 맞이하여 스님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수행의 자취를 온전히 담아낸 묘엄평전 출가를 기념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스님의 영전에서 제가 조사를 올린 게 바로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14주기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세월의 무상함과
또 스님과의 깊은 인연을 떠올리게 됩니다. 스님께서는 그 모든 위와 언어 또 사상이 일치된 삶을 실천하시며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저의 그 후배들에게는 따스한 그러한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계단에서 그 수계 살림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강의와 또 여러 소임을 맡아 동분소주할 때 늘 인자하신 모습으로 또 어려운 일은 없는가 항상 관심을 가지시면서 또 수행자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일러주셨습니다. 또 스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그 청정과 자비의 행들은 지금도 우리 승가를 비추는 밝은 등불로 남아 있습니다. 또 제가 5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이곳 동명사를 참배하고 또 스님을 배웠을 때 그때는 이 모든 곳들이 논으로 둘러싸였던 아주 작은 법당과 그 강당체, 요사체 하나만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황량했던 바람이 그 반세기에 걸친 스님의 원력으로 또 대웅전 이렇게 건립이 되었고 또 도서관 건립이 더 먼저 되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항상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화당 또 우왕 이런 등등의 건물들이 하나하나 세워지면서 오늘의 공명사가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그 진력하셨던 공명사의 모든 불사는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후학들을 키워내는 그러한 과정으로 봅니다. 일찍이 설립된 그 공명사 승가대학과 금강유락승가대학원은 기분이 스님들이 계율과 수행 또 학문을 통합적으로 배우고 자주적인 그러한 수행 공동체를 이루는 든든한 토대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금강계단을 갖춘 우화궁의 건립은 정말 식차만한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속적으로 안정된 교육과 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식차만한이 단일 계단을 장소로 자리매김을 하였죠. 그래서 한국 비구니 계단의 역사적 그런 전환점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듯 스님께서는 한시에 흐트러짐도 없는 도제양성의 원력과 또 학문과 수행까지를 겸비한 그러한 그 총체적 승가 교육을 실천하시고 수많은 제자와 후배들이 스님의 청정한 계율에 가풍을 이어서 한국 불교 비구니 승가의 중심적인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스님은 비록 세월이 흘러도 스님과 맺은 모든 그러한 인연의 향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청정한 그 삶의 자취 또한 지금도 저희들 마음 속에 고요히 숨쉬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흔들림 없이 여일이 정진할 것을 다시 한번 발언합니다. 이번에 출간된 그 묘음 평전은 단순히 스님의 삶을 기록한 그런 책을 넘어서 한국 불교계의 소중한 자료이자 스님의 원력과 가르침을 후대에 전하는 소중한 법보라고 생각됩니다. 이 평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스님의 가르침과 법맥을 잇는 그러한 참된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평전 출마를 위해서 많은 그 정성을 쏟으시고 또 모아주신 그 제자님, 또 스님들과 또 모든 공덕의 인연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원자 선생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공덕이 널리 해양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의미가 깊고 정말 거룩한 이 행사에 진심으로 축하를 올립니다. 제가 20대 초반 처음 복명사에 들어와 당시 우리 큰 스님께서는 40대 학장 스님을 뵙고 공부하던 시절을 떠올리면 마음은 아직도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그러나 큰 스님께서는 저연히 본래 자리로 돌아가신 그 겨울이 어느덧 10개를 맞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스님께서 남기신 말씀과 수행의 기쁨은 제 마음에서 한 번도 흐려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 추모 14주기를 맞아 큰 스님의 생애와 법례를 담은 평전이 봉정되는 뜻깊은 이 자리에 전국 비구니를 대표하여 인사를 올리게 되어 매우 감격스럽습니다. 한국 비구니 승가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선대 비구 비구니 어른 스님들이 헌신과 원력이 든든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하며 전통을 이어올 수 있는 것도 이 그 어른 스님들께서 다져놓으신 보대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의 평전 봉정은 주지 스님을 비롯한 사종의 정성과 큰 스님의 뜻을 이어나가고자 한 많은 인연들의 공덕이 모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큰 스님은 여전히 살아있는 스승이시며 그 지혜와 자비는 지금도 등불처럼 우리의 기억 속에 빛나고 있습니다. 후배 수행자들에게 이 평전이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 귀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한 분의 선지식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수한 인연과 공덕이 모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인연 속에 이 세상에 오셨던 묘음 큰 스님은 청정함을 기준으로 3대 자리를 잊지 않으셨고 엄정하면서도 늘 후학을 일깨워주셨으며 한국 비구니 승가의 앞날을 누구보다 고민하시고 깊이 사랑하셨던 스승이셨습니다. 오늘 봉정식을 통해 우리는 다시 큰 스님의 행적을 되새기며 후학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공동체를 이끌어야 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편견이 또 하나의 수행 교과서가 되어 우리 승가의 미래를 굳건히 밝히는 등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귀한 걸음 해주신 충원장 지인호 스님과 여러 대덕 스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 회장 봉각 스님과 저는 복명사의 오해입니다. 문득 이 자리에 서니
스님의 웃음소리며 그 모습 생생합니다. 그대로 오늘 이 공연의 공덕이 모든 이들에게 널리 해양되기를 간절히 바람드립니다. 네, 스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공영사와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이 지역으로 있는 김영진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묘용 큰스님의 14주기 추모 단해제와 묘용 평전 공정식을 갖게 돼서 국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큰스님을 2004년 정도 뵙고 편찮으신 게 2011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편찮으실 때 뵀었는데 벌써 20년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이곳 수원에서 공룡사를 만드시고 수원 시민들과 많은 분들에게 자비와 가르침을 주시고 또 어마음과 또 따뜻함을 같이 말씀해 주셨던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묘용 큰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선사요, 율사요, 강사요, 강사에 큰 가르침을 주셨던 그 말씀들과 생애를 세월이 엮어 오늘 묘용 평전으로 공정하는 이 의식이 대단히 뜻깊고 또 그 속에서 스님들과 저희들도 그 가르침을 잘 받들어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국민들이 좀 더 따뜻하고 자비가 넓게 퍼져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평전을 처음 봤기 때문에 꼭 제가 다 읽고 같이 무슨 뜻인지 다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원의 공영사에 다시 찾아와 주신 우리 총무원장 진호 큰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전국의 모든 사찰에서 오신 미군의 스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꼭 울진에 있는 대용사부터 오신 스님들 사찰에 꼭 찾아뵙고 인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주기 단해식을 축하드리고 같이 하고요. 오늘 묘용 평전 공정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원 무지역 국회의원이고 국회 정각회의 홍보소통위원장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염태영 인사드립니다. 저는 스님을 뵌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종산에 주셨는데 종산이 바로 이 복룡사 옆에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 묘소로 가려면 꼭 이 복룡사를 지나가야겠습니다. 그때 복룡사는 조그만 암자 수준의 사찰이었고요. 그리고 그 앞에 그 향나무가 한 그루 있었고 또 우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나갈 때마다 우물에 들려서 목을 죽이고 또 스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는 그분이 위엄 스님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성인이 돼서 어느 날 복룡사를 찾았더니 복룡사 법당이 정말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웅전인 대적광전을 갖고 있게 됐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화려하지만 절제됐고, 그리고 그 정말 균형과 그 웅장함을 같이 갖는다는 것은 어려운데 누가 했는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묘용 큰 스님이셨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대적광전을 가진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2010년부터 12년간 수원시장을 하면서 외국에서 귀한 분들이 오시면 한국 불교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알리는데 이곳에 한번 오는 곳으로 충분히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정말 우리 수원의 자랑이라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 시장으로 재임하기 시작해서 1년 반이 지났는데 그
그 사이에 큰 스님을 몇 번 뵀습니다. 아우라가 느껴졌고 근엄함과 자상함을 같이 갖고 계셨습니다. 12월 다비식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스님이 가신 것도 그렇지만 저희가 불을 붙여서 저도 그 곁에서 스님 불 들어가요 외치면서 스님이 다비식에 오시는데 그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이후에 알았습니다. 불은 해탈이고 들어가요는 이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을. 이제 수행의 새로움이 시작된 지 14년이 되었고 오늘 다례식과 그리고 스님의 평전을 동정하게 됨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스님의 율과 법을 계속 깨우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우 총무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상 주지스님 그리고 묘음 불교문화재단의 김동건 이사장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최직원 신우회장님과 불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 스님과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것 같은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스님 제 마음속에 영원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